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철 한 덩어리조차 만들 수 없던 나라, 산업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철의 사나이 박태준. 한 인간의 신념이 나라의 산업을 일으킨 대한민국 산업 신화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불모지에서 시작된 꿈. 1960년대 초, 나라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은 모든 발전의 시작이자 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미국과 일본 등 세계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철강 산업은 불가능하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가 철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릅니다. 태준, 내가 해야겠다. 군복을 입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결심합니다. 나라가 나를 원한다면 나는 철을 만들겠다. 그렇게 그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철을 만들겠다고? 그러나 박태준은 모래 바람 속에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지만 그는 될 때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외국의 기술진을 찾아가 밤을 새워 설득하고 포항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사장실 대신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공장은 땀으로 세워야 한다. 그를 따르던 젊은 기술자들은 밤새 용광로 도면을 펼치며 이 나라에도 쇳물이 흐를 수 있을까 꿈꾸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쇳물이 흐르던 날. 그리고 마침내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 1기 고로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 끝에 대한민국 역사상 첫 쇳물이 흘러나온 날이었습니다. 용광로의 불빛이 터져오르고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내릴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박태준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 쇳물은 단순한 철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과 자존심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의 땅에서 가능의 불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포항제철은 곧 포스코로 성장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 한 푼의 뇌물도 없어야 한다. 청렴은 포스코의 생명이다. 공장은 기술로 세워지지만 회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의 신념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포스코는 1980년대 세계 제1의 제철소로 1990년대에는 세계 철강 생산량 1위 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단 한 해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있었기에 한국 경제가 버텼다. 마지막 이야기, 신념의 유산. 박태준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나는 나라가 어려워 철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라의 자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의 실천이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는 회장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포스코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신의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오직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 하나로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보다 자신의 일을 역사의 과업으로 믿고 그것을 완성해낸 거인 박태준. 그가 떠난 뒤에도 포스코는 여전히 그의 정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자동차, 바다를 건너는 배, 도시의 다리, 철탑, 기차의 레일 속에는 그가 만든 쇳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녹여 희망으로 만든 사람, 철의 사나이 박태준. 그의 이름은 한 기업의 창립자를 넘어 한 시대를 일으킨 신념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포항의 용광로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가능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다. 허허벌판 모래 위에서 이 나라 산업의 초석을 놓고 떠난 거인 박태준. 지금 이 시대 그가 그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